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폴리의 성공을 가져온 영웅. 2. 카타르의 엄격한 날씨. 최근 김민재의 활약으로 나폴리가 리그 10연승을 기록한 것에 대해 이탈리아 축구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폴리가 리그에서만 잘나가는 안방 호랑이도 아니고 챔스 조별예선도 1위로 가볍게 통과하는 등 과거 이탈리아 축구의 명성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 세계 3대 리그에 끼지 못하던 독일이 뮌헨의 활약으로 현재 EPL 다음가는 최고의 리그로 평가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뮌헨의 낙수 효과는 분데스리가 중소팀에 그대로 이어져 도르트문트 같은 신흥 강호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리그 내 라이벌 팀이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적어도 같은 세리의 소속이라면 챔스까지 깨부수고 있는 나폴리를 응원하는 게 맞는 상황인 셈이죠. 참고로 이러한 현상은 안정환의 페루자 시절처럼 용병에 대한 차별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현재 이탈리아 수비수의 역사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김민재와 그에 대한 이탈리아의 상반된 반응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일 이탈리아 디에고 마라도나 경기장에서 열린 세리에A 14라운드 엠폴리와의 홈 경기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한판이었습니다. 현재 나폴리는 14전 12승 2무로 연속 무패를 이어가며 지난 시즌 챔피언인 AC밀란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는데요. 나폴리는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를 제외하면 19경기 동안 진 적이 없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90분간 경기장 곳곳을 종횡무진 누비며 엠폴리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전반 26분 엠폴리 공격수의 드리블 각도를 줄이고 패스 실수를 유도한 데 이어 4분 후 상대 공격수가 수비 배후 공간을 침투했지만 빠른 속도로 따라잡으며 역습을 막아냈습니다. 나폴리는 후반 22분 빅터 오시멘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로사노가 침착하게 차넣어 기선을 제압했고 후반 43분 피오트르 지엘린스키가 로사노의 크로스를 쐐기 골로 연결시키며 승리를 결정지었는데요.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폼몹에 따르면 이날도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 88%, 획득 7회, 걷어내기 2회를 기록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코리에로 델로 스포르트는 김민재를 엠폴리전 승리의 주역으로 언급하며 김민재는 항상 적절한 위치에 등장한다. 늘 상대 선수를 따라갈 준비가 돼 있다. 패스도 팀 동료의 발밑에 정확하게 전달된다. 심장을 가진 로봇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김민재가 입단하기 전 그를 폄하하던 언론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레나 나폴리는 김민재를 가리키며 세리에A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다. 이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주전 자리를 꿰찼고 그를 의심하던 사람들마저 변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인 안토니오 다 제나로는 김민재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 중 하나로 그 또한 최근 자신이 잘못됐음을 실토해 주변인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는데요. 디 제나로는 투토 메르카토 앱을 통해 김민재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이젠 정말 놀라운 선수임을 인정한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성장한 선수가 그 이상을 넘어 더 발전 중이다. 나폴리는 세리에의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극찬했습니다. 참고로 디 제나로는 용병의 배타적인 이탈리아의 전형적인 보수적 축구 전문가로 과거 AC밀란의 영웅이었던 세브첸코에 대해서도 헐뜯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탄불의 기적이라 불리는 뼈아픈 패배 당시 핵심 공격수였던 세브첸코의 실축을 거론하며 대역전패의 원흉으로 지적해 물의를 빚은 바 있었죠. 경기 후 세브첸코가 무려 석 달간 악몽에 시달리며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며 깰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고백했을 때조차도 비아냥거리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이런 디 제나로가 인정할 정도라면 이탈리아에서 김민재의 위상이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임을 의미했는데요. 게다가 페네르바체 시절 김민재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선수였으니 이 같은 회의적인 의견은 사실 대중적인 견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업데이트된 김민재의 몸값은 무려 1380여 1억 유로에 달하는 이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리그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이 우량주 같은 선수에 대해 나이 스포츠 소속 이적시장 전문가 치로 베네라토는 나폴리가 김민재의 이적료로 최대 1억 유로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만약 이 매력적인 제안이 거절당한다면 김민재의 몸값의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수비수 역대 최고 이적료는 8,700만 유로로 이는 지난 2019년
해리 맥과이어가 레스터 시티를 떠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을 때 쓴 기록입니다. 베네라토가 말한 1억 유로는 이마저도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지만 김민재의 주가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그가 이적과 동시에 이탈리아 무대에 완벽히 적응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세리에A 사무국 선정 9월에 선수와 이탈리아 축구선수협회 선정 10월에 선수를 이토록 단기간에 거머쥔 선수가 없었으며 이에 투토 메르카토 역시 그를 현존 세리에A 최고 수비수라고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탈리아 매체들은 김민재의 끝없는 활약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칼치오 메르카토는 10일 오전 처음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 선수가 이제는 잉글랜드, 스페인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김민재가 한 시즌 만에 나폴리를 떠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나폴리는 계약 당시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했는데 여기엔 최근까지 알려지지 않은 독소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이아웃은 모든 구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탈리아를 제외한 해외 구단에만 해당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내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발동되며 김민재가 나폴리와의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이탈리아는 꼼짝없이 김민재를 해외 리그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비상사태나 다름없었습니다. 리그 자체가 흥행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스타급 선수의 존재가 필요한 법 때문에 이탈리아에선 이례적으로 다수의 언론사들이 나폴리 측에 발빠른 재계약 요청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나폴리는 20경기 중 19경기에 김민재를 선발로 내세웠으며 그의 공백은 분명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고 때문에 리그 우승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나폴리가 단 한 시즌 만에 하위권으로 추락한다면 이탈리아 리그 흥행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였죠. 다만 이런 의문은 들 수 있습니다. 김민재가 놀라운 활약 중인 건 팩트이나 아직 반 시즌도 안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탈리아 매체들이 먼저 나서 설레발을 치는 데는 뚜렷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투토 나폴리는 최근 나폴리를 떠나 첼시로 이적한 쿨리발리가 나폴리와 결별한 것을 크게 후회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폴리의 오랜 주전 수비수였던 쿨리발리는 당시 세리에A 정상급 수비수로 활약하며 여러 차례 빅클럽과 연결돼 왔습니다. 지난 여름 그는 첼시로 이적하며 자신의 꿈을 이뤘지만 정작 김민재와 극명하게 다른 행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적 후 첫 경기인 에버턴과의 개막전에선 무실점에 기여했으나 토트넘과의 홈 경기에선 2골을 내리 헌납하며 팀의 구멍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원정에선 아예 퇴장당하는 수모를 겪으며 팀의 0-3 참패의 장본인이 되기도 했죠. 이날 쿨리발리는 전반 9분 만에 첫 경고를 받자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었고 후반 39분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며 결국 대참사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더불어 2017에서 2018 시즌 이후 총 6번의 퇴장을 기록하는 등 쿨리발리는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최다 퇴장의 진기록을 달성했는데요. 반면 김민재는 친정팀인 페네르바체의 팬들마저 나폴리의 팬으로 둔갑시키는 기현상까지 낳고 있습니다. 키르키의 매체 사바에 따르면 새 시즌 전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이적한 엘리프 엘마스에 이어 지난 시즌 김민재의 이적으로 나폴리가 튀르키예 국민들이 챙겨보는 인기팀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바는 이어 나폴리는 아약스와 챔피언스리그 2경기에서 10골을 터뜨리는 등 유럽 최고의 팀임을 증명했다. 그들은 잊을 수 없는 전설, 마라도나 시절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목하면서 페네르바체로부터 김민재와 엘마스를 영입한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팀으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 첫 4경기에서 평균 4.25골을 기록 중이며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한 시즌 조별리그 최다 골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데요. 현재 17골을 기록 중인 나폴리는 바이에른 뮌헨이 세운 6경기 24골 기록까지 단 7골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나폴리는 엠폴리전의 승리로 유럽 4대 리그 중 유일무이한 무패 행진팀으로 등극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김민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유일하게 그의 포텐을 알아챈 한 명의 이탈리아인의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김민재는 전북 현대 소속이었습니다. K리그는 물론 이적한 중국 리그 내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유한 센터백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김민재는 당시 23세에 불과했습니다.
경험을 중요시하는 센터백이라는 포지션 특성상 김민재의 능력을 평가하기엔 이른 시기였는데요. 또한 이탈리아 세리에A와 아시아 리그의 수준 차이를 고려해도 대다수가 비슷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마달로니 코치는 달랐습니다. 마달로니 코치는 5년 전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보며 김민재의 실력을 확인한 후 크리스티아노 지온톨리와 이야기를 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온톨리 단장은 내 친한 친구였고 난 지온톨리에게 크랙을 봤다고 이야기했다며 3년 전부터 김민재 영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크랙은 대부분 공격수에 쓰는 용어로 전술과는 별개로 개인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상대 수비의 균열을 내고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선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비수에게 붙기는 힘든 단어지만 그만큼 김민재의 능력이 뛰어났다는 평가였죠. 결과적으로 지온톨리 단장은 마달로니 코치의 말을 새겨들은 것을 후회하지 않을 듯합니다. 손흥민의 조언을 무시해버린 토트넘과 다르게 말이죠. 한 달간의 짧지만 긴 대장정의 막이 올랐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시작을 알리며 세계적인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축하 공연을 펼쳤는데요. 그런데 개막식 중 포착된 한 장면에 TV를 보던 중국인들의 대노하며 리모컨을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현재 피파 측의 중국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 중국은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었을 텐데 아직 변명이 남아있는 걸까요? 겨울이 한발 다가온 한국과 달리 사막지대인 카타르는 지금도 30도가 넘는 높은 기온으로 관객들이 더위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한국인들의 행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파 속에서 파란 봉지를 든 한 남성의 영상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를 역대급 떼창으로 보답하는 상황이 연출되어 외신에서도 한국인들 같은 특이한 민족은 없다고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개막하자마자 수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카타르 월드컵.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 BTS의 멤버 정국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K-POP 월드컵과 같은 국제대회의 주제가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각국에서 모인 수만 명의 관중과 수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2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관록 넘치는 화려한 공연을 펼쳐 기립박수와 함께 터질 듯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피파에서 올린 드리머즈 공연 영상은 단 10시간 만에 4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거기에 드리머즈를 음원 사이트에 공개하자마자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발매 12시간도 되지 않아 102개 국가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를 달성하며 BTS의 막강한 음원 파워와 인기를 과시했는데요. 역대 월드컵 주제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인 2시간 11분 만에 미국 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멋진 공연을 펼친 정국을 향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국이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에 세계 각지에서 BTS의 팬클럽 ERMI가 말 그대로 군대처럼 카타르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미로 인산인해를 이룬 카타르 길거리에서 한국인들의 특이한 행동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SNS에 한 카타르 아미가 올린 영상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카타르를 찾은 정국을 응원하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든 팬들이 스케줄 장소인 카타르 수도 도하이 세라톤 호텔 앞에 모여들었는데요. 상상 이상으로 뜨거운 카타르의 기온은 팬들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날 기온은 약 32도까지 오르며 팬들의 인내심을 시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아미들에게 한 남성이 파란 비닐봉지를 들고 다가옵니다. 남성은 팬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나눠주기 시작하는데요. 해당 남성은 정국의 스태프로 더운 날씨에 자신을 위해 기다려주는 팬을 걱정한 정국이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스태프를 통해 생수를 보내준 것이라고 합니다. 세심한 정국의 배려심에 감동받은 팬들은 이 영상을 SNS에 공유했고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런 모습이 K-POP 팬들의 높은 충성도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팬들을 챙겨주는 섬세한 배려가 세계적인 대스타가 될 수 있도록 해준 원동력인 것 같은데요. 정국은 개막식에 앞서 대표팀의 응원을 위해 한국 대표팀의 숙소를 방문해 건승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슈퍼스타 BTS와 손흥민 선수가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정국은 이 순간을 회상하며 개막식 무대에 올랐을 때보다 더 떨리고 긴장됐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분들 포스가 장난이 아니다.
무대보다 선수분들 만나기 전 긴장이 더 컸다.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 명의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대표팀이 건승하기를 바라며 응원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순간 전국 역시 12번째 태극전사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질투 반 부러움 반으로 전국의 카타르 공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특히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중국에서 한국을 몹시 부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무대에 전국과 백댄서들의 의상에 한복을 문양화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이 또 중국의 것을 도둑질하려 한다면서 들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BTS의 우리 문화 사랑은 널리 퍼져 있는 사실입니다. 멤버 전원이 한복을 맞춰 입고 공연은 물론 뮤직비디오까지 찍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생활 한복을 입고 다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도 한복의 매력을 의상에 접목시켰는데 이를 또 트집 잡고 나선 것이죠. 조선족을 자신들의 소수민족으로 편입하여 한국의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만들려는 중국의 수작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환이 한복은 중국 소수민족 조선족 의상이니 자신들의 옷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한복이 한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옷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 깨어있는 중국인이 잘못된 애국주의에 물든 네티즌들의 일침을 가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분노의 화살을 외부로 향하게 만드는 것은 공산당이 즐겨 쓰는 수법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깨어있는 이들도 있지만 다수의 큰 목소리에 묻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번 월드컵을 통해 한복이 누구의 것인지 전 세계에 확인시켰습니다. 수억 중국인들이 한복이 중국 것이라 외치는 것보다 전국이 단 5분 동안 무대에서 보여준 효과가 훨씬 컸던 것입니다. 외신에서는 BTS의 엄청난 파급 효과를 보도하고 있고 중국 당국은 전국 영상이 올라오는 족족 내리기 바쁜 상황입니다. 이제는 BTS를 두고 월드스타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게 느껴집니다. BTS의 유명세를 카타르 현지에서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월드컵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카타르를 찾은 한국 기자단은 카타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듣게 됩니다. 식당의 매니저라고 밝힌 카타르인 직원은 BTS가 지금 카타르에 온 걸 아냐면서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는데요. 카타르에도 BTS가 인기가 많냐는 질문에 가게 오픈 전에 팀원들이 다 BTS 이야기만 한다. 가끔은 가게 열 준비를 해야 하는데 BTS 이야기하다 대화가 산으로 가곤 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BTS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식당의 사장은 딸들이 전부 BTS 팬이라며 영상통화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BTS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다면서요. 식당 매니저는 BTS를 아는 한국인을 만나 반갑다며 음료와 디저트들 서비스로 주었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우리나라의 스타의 이름을 개내며 한국인이냐고 말을 걸어주는 일이 이제는 그리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단 몇 년 사이에 한국의 위상이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한국의 유명인을 아냐며 묻었었다면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한국의 유명인을 아냐고 묻어오게 되었습니다. 두유노를 역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죠. 전국이 월드컵 주제가로 기록을 세웠듯이 개최국인 카타르도 월드컵 역사에 남을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개막식 직후 개막전 첫 경기, 카타르와 에콰도르와의 경기가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카타르가 2시 분으로 개최국이 개막식에서 패배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1930년 월드컵이 시작된 이래 92년 만에 처음 발생한 사태인데요. 그동안 월드컵 개최국은 첫 경기에서 16승 6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왔었는데 카타르가 처음으로 그 기록을 깨뜨린 겁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홈 어드밴티지가 큰 만큼 당연히 카타르가 이기거나 최소 무승부가 예측됐었는데 예상치 못한 카타르의 패배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카타르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을 위해 무려 6개월간 합숙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월드컵 전 합숙.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당시 한국팀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 정권을 위임받은 히딩크 감독은 선수 전원을 200일간 합숙시키는 승부수를 던졌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당시 한국팀 선수들의 개개인의 기술은 출중했지만 부족한 것은 체력과 선수들 간의 호흡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번번이 예선에서 떨어지던 한국이 무려 4강 진출이라는 신화적인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카타르에서도
벤치마킹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데요. 그 결과는 눈뜨고 보기 힘든 처참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졸전의 카타르 팬들은 창백한 얼굴로 침묵하다 결국 경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경기장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개최국 팬들이 개막식 경기 도중 대부분 경기장을 나가버리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 벌어진 일이었는데요.